그렇죠. 자, 페이지 새로운 마음으로 합니다. 일단 이제 페이지 10페이지. 여기는 뭐 딱히 뭐 이제 칠판석보다 이제 빈 좀 봐가면서 이제 하면 그 내용 봐가면서 좀 정리하면 돼요. 내용은 쉬워. 자, 처음 보면 그 탄 구조로 나오기까지 과정이야. 그렇죠? 자, 이것이 약간 좀 발명기가 약간 끈다. 그렇죠? 잘 보이죠? 좋아요. 좋죠, 좋죠. 아, 눈부셔. 그래서 먼저 탄 구조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그 순서인데 여기는 그 어떤 이제 흐름을 잘 보고 그리고 연도보다는 흐름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수사를 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매치하면 돼요. 그래서 숫자보다는 순서, 그죠? 연도보다는 순서. 그래서 판 구조로 나올까지 과정인데 제일 처음에 자 그러면 1912년 아무튼 1900년대 초반에 그때 백엔어 그래서 백엔어 이 사람이 땅이 이동한다. 대륙이 이동한다. 그러면은 대륙 이동설 말하게 돼. 그죠? 내가 좀 먼저 그 백엔어 대륙 이동설 누가 했다고? 백엔어 말하는 건 기억해. 그럴 때 백엔어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대륙 이동한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증거를 대가면서 말하는 거야. 그 증거 네 가지 중요합니다. 네 가지.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순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응? 어떤 네 가지 이제 봐야 돼. 보자. 근데 보면은 먼저 보면은 해안선 나오죠. 해안선 그리고 화성탄인데 이것보다 우리가 글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느낌상 그림 봐서 그림 첫 번째 넣어보자. 잘 봐. 중요한 거 틀리면 안 돼요.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서해안 됐습니까? 다시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 그 해안선이 거의 일치한다. 해안선 뭐야? 해안선 그죠? 해안선 됐나? 오케이? 그래서 어디 해안선이라고? 남아메리카의 서해안과 아프리카의 동해안 오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야비합니다. 시험 문제는 그 항상 그 종칙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말 바꾸기 그죠? 자, 남아메리카의 서해안? 아니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이야. 그리고 아프리카의 서해안. 그죠? 이것을 말 바꿔가지고 남아메리카의 서해안과 아프리카의 동해안 라고 하면 틀리는 거. 그죠? 뭐 그런 거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뭐 낚이면 안 돼요. 그죠? 낚이면 안 돼요. 두 번째 거. 자, 화석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대륙인데도 똑같은 종이 화석이 발견된 거야. 화석. 해안선과 다음으로 화석 그죠? 화석 보니까 똑같은 종이 화석이 보이네? 라는 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똑같은 종이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의 땅 덩어리였는데 그것이 갈라져가지고 근데 분포를 한 것이 좀 더 어떤 문제, 어떤 신빙성이 있는 거야. 바로 처음부터 이런 거 생물들이 뭐 생물도 동물 다 그래. 일부러 헤엄쳐 가가지고 저 멀리 있는 대륙을 헤엄쳐서 난 거기서 난 죽어서 화수될 거야. 그것이 아니고 이제 처음 땅덩어리였다가 그게 갈라지다 보니까 똑같은 종이 화석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도 발견되더라. 그죠? 화석. 세 번째 거. 자, 지리그인데 그 북아메리카, 그래서 뉴욕. 그래서 LA 쪽 아니고 뉴욕 쪽. 뉴욕 쪽에 있는 그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그 산맥들. 일단 지리그죠. 다시 말하면 산맥이 있으면 어떤 그 지층이 있지, 지층. 그 지층이 쌓이는 순서 그런 것들. 그럼 지리그죠 보니까 거의 일치한 거야. 지리그죠. 지리그조의 연수성.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 있는 그 산맥인데 우연히 엄청난 많은 우연을 통해서 똑같은 그 순서로 지층이 다 쌓였을까? 그거 아니겠지? 처음부터 하나의 그 지층에다가 그것이 갈라져가지고
갈라져서 서로 간에 멀리 떨어지는 대륙에 있는 거지. 그거 좀 더 정확한 거. 우리가 보면 이제 문제에서 정확한 명칭은 잘 안 물어봐. 되게. 자, 간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 화석 이름 이게 뭔지 안 물어봐. 화석 이름 다 주어져. 오케이? 이제 화석과 유형상 어떤 화석인데 그거 안 물어봐. 됐나? 하지만 이거 그다음에 해안선 경우는 동서방이 어디인지 좀 기억해. 됐나? 그리고 산맥인데 산맥도 보면은 되게 보면은 산맥 이름 뭔데 어떤 산맥인데 그 이름 잘 안 물어봐. 됐나? 되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산맥이 처음에 한 땅덩어리에다 그 갈라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같은 지름을 좀 갖는다. 이거. 세 번째 거. 아니,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빙하. 그래서 빙하의 분포하는 걸 이동 방향인데 보니까 이런 거 보이나?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쭉 가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한 땅덩어리였다가 점점 갈라져서 된 모습이다. 있는 거죠. 저렇게 다 붙어있다가 점점 갈라져서 다 된 거다. 근데 이것은 약간 그 남쪽에서 바라보는 모습? 이렇게 된 거. 해가지고 이런 네 가지 증거가 돼가면서 대개너가 대륙 이동합니다. 주장했다고. 이 대륙 이동한다. 대륙도 계속 이동해.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 그러면 대륙이 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그 원동력이 뭔데?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베개너가 글쎄? 하는 거. 그래서 베개너가 이렇게 주장해서 대륙 이동하는 어떤 증거가 딱 됐어.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거의 약간 그럴싸해. 그럼 대륙이 왜 이동하냐? 어떤 원동력은 그때 몰려와서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럴싸한데 약간 좀 약하다. 그래서 인정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다가 시간 좀 더 지나서 1920년대 되면 멘틀 대리선 나와. 멘틀 대리선.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멘틀이 움직인다. 멘틀 대리선. 멘틀 대리선. 홈스 맞을 거. 자, 멘틀의 이제 대륙은 뭐냐면 뜨거워서 올라가고冲거 내려가는 거, 또 움직이고 하는 거, 그죠? 그 대륙인데 멘틀 보면 멘틀 속에 방사선 원소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붕괴되면서 나온 열. 물론 그 열이 멘틀 그 골고루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한 거야. 그래서 열이 다시 한번 고온 있고 그리고 열이 없는 저온인 거 비교하면. 물론 지구 내부는 다 뜨거운데 뜨거운 정도가 약간 좀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멘틀에서 뜨거워서 올라가고 우리 층과 내려가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니까 멘틀이 움직이니까 멘틀 위에 있는 땅도 다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당시 해봤자 1920년대야. 1920년대. 지금도 거의 뭐 100년 전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멘틀이 대류한다는 것을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멘틀을 어떻게 관측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기술이 약간 딸린 거. 그래서 과학 기술이 약간 딸리다 보니까 그럴싸한데 약간 좀 아쉬워. 그래서 사람들한테 약간 좀 인정을 좀 못한 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증거 제시 못했습니다. 그죠? 한죠. 아니 이것이 증거 됐으면 딱 좋았지. 좋았는데 그 예전이다 보니까 그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못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라고? 1920년대 초반. 근데 그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계대전. 그래서 전쟁인데 한두 나라가 아니고 엄청 많은 나라, 몇십 개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하는 거. 그리고 전쟁 때 그때 이기려고 별의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뭐 신기술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도 많이 좀 쓰이기도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뭐 정확히 나도 잘 모르지만 이제 독일 보면 이제 잠수함 말이죠. 잠수함 유보트 뭐 있거든. 잠수함 때문에도 보면 그 연합군들이 많이 피해보고 했다고. 잠수함 어디냐 막 찾는 거.
그래서 해저 지형을 이제 탐사하는 어떤 레이더 같은 거 그것이 이제 그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우리 물속 보면 물속 깊이 안 보인다. 50m도 거의 안, 그러니까 뭐 맑은 데 가봤자 한 뭐 10m, 20m 정도 보이고. 근데 우리가 바닷속은 엄청 깊다고. 그러니까 수킬로미터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 살짝 위에만 보고 밑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밑에 땅이 어떤 구조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그 세계대전을 이제 치르면서 그 과학기술도 발달해 가면서 이제 해저 지형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해저 지형을 측정하는 그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음파를 쏴봐요. 음파. 또 그 대가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위에 대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음파를 쏴 음파 쏴보래. 뿅뿅뿅뿅. 그러면 어떤 해저 지형이 있으면 반사가 돼요. 반사. 뿅뿅뿅 하는 거. 그래서 음파가 갔다 오는. 그죠? 음파 갔다 오는. 쏟아. 음파 갔다 오는. 쏟아는 그 음파로 하는 거. 그래서 그 음파가 갔다 오는 시간 통해서 깊이를 알게 된 거. 물론 해저지형이 다 평평한 것이 아니고 어디는 많이 막 산처럼 있고 어디는 더 깊게 있고. 그래서 그 왕복 시간이 달라 이게. 그걸 통해서 해저지형이 얼마큼인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전까지 다시 말하지만 그 전까지는 바닷속 깊다. 햇빛이 못 들어가. 다 못 들어가니까 안 보인다고. 그 전에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이제 음향 이것이 말때 음향 70번 말 그대로 음향 소리 통해서 그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그죠? 이런 그 음향 70번이 발달합니다. 알이 나와요? 나옵니다. 가지고 뿅뿅뿅뿅 하는 거 이거 통해서 어떤 깊이를 알게 된 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 거속시 알지? 거속시 거속시인데 그 거리의 표준 뭐야? 거리가 깊이야? 거리는 속력분 속력 거의 시간인데 이때 뭐야? 음파가 갔다 오는 시간이지? 그래서 음파의 왕복 시간을 딱 주어지면 우리는 이 시간을 그 왕복 시간으로 하면 안 되고 한 번 가는 시간 다시 한번 뭐야? 그 편도 시간 편도 시간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 되나? 우리 책에 나오는데 해봤자 수심 뭐야? 거리야 거리. 음파가 가는 단어 거리는 음파에 대한 속력 곱하기 음파 왕복 시간이 절반 해주면 돼. 그래서 음파가 이제 그 왕복 시간이 절반 해주면 돼. 그러면 그거 깊이 나온다. 됐나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어떻게 뻔하지만 저 음파가 음파 갔다 오는 그 왕복 시간이 더 길수록 더 깊은 거. 그리고 왕복 시간이 더 짧을수록 더 얕은 거. 해주면 돼. 얕다 그 말 뭐냐면 해저지형이 좀 더 위로 올랐다. 그리고 왕복 시간이 길다 그 말 더 깊은 거니까 더 깊이 더 들어갔다. 오케이? 뭐 이런 거다.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주어진 자료 통해서 우리가 그 대략적 깊이가 얼마큼인지 거꾸로 잡고 추산하면 돼. 그래서 보면 그 전에는 몰랐던 해저 지형들이 이제 우리를 알게 된다. 그때 너무 큰가? 25 보면은 그 명칭들이 있는데 뭐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몰랐어 이게 무엇이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 그 실제 봤다는 보다 저 음양 70법 통해서 이제 해저 지형이 뭔지 알게 된 거야. 다시입니까? 잡아 명칭 중요하다 이거. 먼저 해구는 우리가 그 수련명에서 나오는 거. 해구. 해구는 그 바닷속에 있는 그 깊은 골짜기인데 얘는 수련명으로서 나오는 그 골짜기야. 그 되게 유명한 해구가 있어. 뭐냐면 마리아나 해구. 그 필리핀 쪽에 있는 해구인데 그중 해구가 한 두세 개 되죠 아마. 뭔가 뭐 필리핀 해구도 있고 일본 해구도 있고 또 마리아나 해구도 있는데 마리아나 해구 보면은 수심이 약
그 11km 되는 거. 그래서 가장 깊은 해구 막 그래. 다음에 또, 자, 평정산 보자. 얘는 말 그대로 산인데, 바다 속에 있는 산인데, 산 정상이 평정. 그죠? 그렇습니까? 바다 속에 있는 산인데, 산 위가 뾰족이 아니고, 산 위가 평평한 거. 됐나? 그죠? 이거 지금 평정 해사이다. 화산은 얘는 그 말도 화산? 해저화산으로 나온 섬이고, 아니, 해저화산으로 나오는 섬이고, 해령. 해령에는 발산의 경계, 발산의 경계. 발산의 경계는 해령이 뭐냐면, 우리가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산맥이야. 소리 말 때, 해저 산맥. 똑같은 거. 되나? 오케이? 그래서 해저 산맥이 곧 해령이다. 해저 산맥. 되나? 다음 또, 자, 시민평. 이거 말 그대로 바다 속에는 깊은 바다 속에는 평평한 땅. 되나? 다음 또 합니다. 자, 대륙봉. 자, 대륙봉은 얘는 수심이 200m 이내인 그 바닷속 땅. 이것이 대륙봉이야. 대륙봉인데, 상대 대륙봉 경우는 우리나라 경우 서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사이 정도 더 대륙봉인 거. 사람한테는 200m 되게 깊은 거지. 하지만 지구로 보면은 200m는 그 얕은 거야. 얕은 바다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것이 대륙봉. 자, 보자. 대륙 사면. 얘는 뭐냐 말뜻이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대륙봉 그 이어서 있는 건데 경사진 거. 경사가 된 것이고 대륙 사면이다. 됐나? 오케이? 됐나요? 자, 대륙 사면 뭐라고? 바다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 경사. 오케이? 대륙되는 거 특별한 거 진행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해저 지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을면시치법으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데 12페이지인데, 자, 을면시치법으로 이제 해저 지형을 추정하는 거.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보자. 페이지 12페이지. 옆으로. 좋아요. 자, 봅니다. 됐죠? 정리했어요. 보면은 페이지가 진짜 12페이지인데, 자, 이렇게 지구편 총 이제 A, B, C 총 세 군데. A는 여기고, 여기 보이나요? 여기. B 여기, C 여기. 그죠? 이렇게. 이 두 군데 돼서 10군데 잡아서 을면시치법으로 이제 측정한 거야. 됐나? 자, 잘 봐. A죠. 잘 보세요. 보니까 시간이 너무 조그마나? 그때 안 된다. 어때? 커져라. 좋아요. 같이 보자. 여기 봐. 봐야 돼. 그래서 A, B, C죠. A는 여기, B 여기, C 여기. 됐나? 라고 할 때 A정에 대한 시간. 봐봐, 이거 보면 7.1, 7.9, 6.7, 6.4, 5.0, 9.9, 9.9. 6.1, 7.6, 7.7, 7.1. 그죠? 자, 이 왕복 시간이 길수록 깊은 거, 깊은 거. 이것은 이제 대략적으로 그 지형에 대한 깊이를 보면 7.5, 예를 들니까 되게 깊죠? 더 깊어져. 됐나? 깊어지다가 아주 얕아져. 됐나? 얕아지다가 폭망. 됐나? 이렇게. 폭망. 다시 또 올라오고, 다시 또 깊어지고, 이런 거, 이런 패턴. 됐나? 이런 패턴 되는 것이 A야. 다음 B는, 이거 B? 자, 업무 시간이 5.4, 5.6, 4.9, 4.8, 4.6. 그러니까, 완만하게 슬슬 더 얕아지다가, 다시 또 깊어진 모습. 슬슬 더 얕아지다가 또 깊어진 모습. 이런 모습이고, B는 대략적으로. 다음 C는, 자, 여기인데, 4.8, 6.4, 7.6, 4.8. 더 깊어지다가 다시 또 얕아지고, 다시 또 깊어지다가 다시 또 얕아지고, 또 얕아지다가 다시 또 깊어지고 있어요. 그죠?
모습 그리면 또 깊어지다가 얕아지고 다시 또 깊어지다 다시 또 얕아지고 다시 또 이제 얕아지다 다시 또 깊어지고 이런 거 그죠? 이런 올라간다. 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하나 이거다. 자, 잘 보시오. 우리 그 먼저 좀 이제 알면 좋은 것이 뭐냐면 참고로 A 지역은 얘는 수렴형 지역이고 수렴이니까 뭐였어? 해구. 이게 뭐야? 해구다. 해구. 되나? 해구고. 다음에 B 지역 이것이 뭐냐면 청년기엔 발산형. 그죠? 발산형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애매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해령 정도 될 수 있는 그 모습이고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치워가면 이제 뭐 해령 나오겠지.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료는 약간 애매하다. 그죠? 다음에 C는 대서양인데 대서양 경우는 전부 다 그 발산형. 오케이? 발산형.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제 해고, 열고이고 이쪽이 해령.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아무래도 육지다 보겠지? 대륙이다 보니까 수심이가 낮아질 모습이고. 됐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C는 발산형. 자, 이 모습이다. 해주면 돼요. 우리 보면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그래프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합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좀 파악을 해야 돼. 파악 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 됐나요? 그래서 A는 태평양, B도 태평양 물씬 대서양이래. A는 수렴형, 해구. 다음 B는 발산형, 해령. 다음 C는 발산형, D는 해령. 해주면 돼. 됐어요? 거의 비슷한 방향 이거 거의 비슷해. 되죠? 이거는 거의 비슷. 이거 비슷. 이거 거의 비슷. 되죠? 우리가 디렉टर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해야 돼. 그죠? 자, 1번 밑에 있는 문제 정도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포인트야. 자, 1번 문제. 자, 음파 왕복 시간이 길수록 해제면 기회가 없다. 자, 한 수십년 6,000m 이상으로 급격히 깊은 골짜기에 해당하는 텐션 이것을 우리가 구하려면 깊이를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시간은 뭐야? 왕복 시간이니까 이 왕복 시간을 나누기 2로 하면 돼. 그래서 우리 대략적으로 그리고 자, 음파 속도가 써있죠? 자, 1500m/s. 우리가 이제 그 A에서 6번 지역 경우는 시간이 거의 10초. 약 10초. 10초니까 절반 평균 시간은 약 5초. 5초이고 1초에 약 1500m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500m/s 곱하기 5초는 얼마? 약 7500m인 거. 그래서 7500m니까 충분히 6000m보다 더 깊은 거. 그래서 두 번째 얘는 A다. A. 됐나? 우리가 정확히 값을 얼마인지 우리가 그 딱 구해서 판단을보다는 그 디렉트 값을 비교해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돼. 그것이 중요 포인트. 3번째 태평양에는 해구와 해령이 분포하고 대서양은 뭐? 얘는 해령. 해령이 분포하다. 해령.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쪽 끝났습니다. 그쵸? 자,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디냐면 페이지 14페이지. 해가지고, 그 기술도 발달해가지고, 해저 지형이 어떤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해저 지형을 보니까, 그 모습이, 왠지 그냥 가만히 종지된 그런 이제 땅 모습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나온 것이, 좀 더 지나가. 1960년대. 그때, 그 헬스와 비치가 해저가 넓어진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해저 확장선으로 나오게 돼. 해저 확장선. 해저 확장선.
헬스가 이렇게 두 명. 그래서 두 사람이 중요한 건데, 자, 해저 지형이 더 넓어져. 넓어지면 그 어딘가 또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해저 지형이 더 생기면은 어디는 더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해봤자 해저 확장성을 보면은 지구 크기가 커지나 그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보는 무엇이 더 생겨서 이제 그 바다 그 이제 땅이 바다 밑에 있는 땅이 더 넓어진다. 라는 그 썰이가 있어. 그래서 다 똑같이 보면은 어떤 증거를 대감했겠냐 있는 거야. 그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다시 그 해저 확장성 경우는 무조건 바다 속의 땅이 무조건 다 넓어지기만 한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다 어딘가 그 만들어지면 어디에도 없어지는 데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1 때 배웠는데 그 판이 경계에서 발산형 경계는 판이 생성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 그죠? 다 똑같이 해령에서 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해구에서 판이 없어지는 모습. 그래요? 그리고 그런 판 우리 그 땅덩이가 움직이는 그 빠르기는 거의 1년에 한 1cm 정도 되게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별 티가 안 나.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그 현상들이 어떻게 되냐 증거들 어떤 그 지형이나 어떤 모습들을 전부 다 이제 종합해서 이런 썰을 만든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런 썰을 왜 주장해? 그 나오는 증거인데 그거 알면 돼요. 그러니까 고지 자기가 나오는데 고지 자기 뭔지 모르면 안 돼. 저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중요합니다. 너무 조그맣나? 크게 써야 돼. 빛이 안 보이겠다. 감사합니다. 좀 그러네. 페이지를 약간 좀 애매하게 베이직으로 써요. 약간 애매하다. 짜증나네. 일단은 고지 자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고지 자기. 그 옛날 땅에 지구의 자기장. 그래서 옛날 땅에 지구의 자기장 모습이 그대로 그 남아있는 거. 그것이 고지 자기이고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야.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위 알 수 있지? 그 나침반을 왜 쓸 수 있냐면 지구 하나의 자석이다 보니까 우리 나침반도 자석. 그래서 지구의 자석이라고 그러고 나침반 자석이라고. 서로가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나침반 그 N극이 그죠? 나침반 그 N극 쪽이 굳이 어느 그 지구 북극쪽 향하는 모습이야. 그게 좀 더해지면 자 지구의 북극은 자석이 S극이고 그리고 지구의 남극은 자석이 N극이다. 우리 땅 보면 땅 보여. 지구면 이쪽 북극은 S극이고 그리고 그 남극은 N극. 이래가지고 자기장은 항상 우리 다 배웠지? N에서 나와서 S 들어간다. 나오고 들어간다. 이것이 기본 상식.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나침반 보면은 나침반을 두면은 항상 나침반 N극이 북극을 향한다고. 나침반 N극 N. 그리고 N극은 S를 좋아하니까. 그죠? 자, 애들이 틀리면 안 되는 거. 북쪽은 노스에서 N인데요? N극이래요? 하면 그때부터 망한 거야. 우리가 방위로서 따지는 그 모습하고 그리고 자세히 극을 하는 것은 서로 별개. 그렇죠? 별개. 사실 우리 방위로 하면은 북쪽 N. 하지만 자석의 극은 S극이다. 서로는 그 일치한 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자석의 극 해봤자 뭐야? N극 아니면 S극이야. W극 또 E극 없잖아. 하지만 우리 방위는 동사무소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 해가지고 뭐 N, S, 뭐 E, W 다 있고 하는 거. 달라 이게 달라. 아무튼 그거 좀 이해해야 돼. 그래, 그래서 그 우리 또 지구의 자기장도 항상 그 일정 모습 아니야? 달려게 변한다. 변하는데 참고로 지구 자기장이 변하는 주기는 딱히 없어. 어떤 일정한 패턴, 어떤 일정한 주기를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변해가 아니야. 아무튼 그럴 때 과거랑 지금을 비교하면 자기장 모습은 똑같은 것이 아니야. 그 자기장 방향이 달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암석이 마그마 시켜서 만들어질 때 그때 그 당시 지구의 자기장 모습으로
그 자기장이 암석이 이제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될 때 그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될 때 그때 지구 자기장이 그 흔적이 그대로 그 남아 있는 거. 그리고 남아 있고 그것이 한번 이제 암석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안 변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지구 자기장이 다 변해도 암 속에 들어간 그 자기장, 옛날 자기장 흔적은 그대로 다 남아있다. 됐나? 그것이 뭐라고? 고지자기. 옛날 땅에 대한 지구 자기장, 그 말 뜻이야게. 그거 보니까, 잘 봐, 중요한 거. 해령을 중심으로, 해령은 다 퍼져 나간다, 발사죠? 퍼져 나가는데, 서로 간의 그 고지자기 그 모습이 서로 간의 그 대칭인 거야, 대칭. 됐나? 그럼 우연히 대칭일 수 있을까? 아니겠지? 그래서 처음에 그 땅 만들어지고 점점 그 벌어져. 근데 해봤자 해령 어디 있는 거? 바다 속에 있는 거. 또 그 바다 속에 땅이 점점 더 넓어진 거야. 그래서 해적 확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오케이? 또 있습니다. 보면은 그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수록 그 암석의 나이가 더 많아져.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수록 암석 나이가 더 많다는 거야. 많고 해령에서 가까울수록 그러면 암석 나이가 적고 하는 거야. 그 말 뭐냐면 해령에서 땅이 만들어지고 다 퍼져 나간다. 다 갈려져 쭉 나가니까 해령에서 먼 데는 나이가 많은 암석이 있고 또 해령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나이가 좀 적은 암석인 거예요. 됐나? 또 있습니다. 해령 어디 있다고? 어디 속에 있다고? 바다 속에. 바다는 해보자 물로 된 거고 물이 된 것이 바다고. 근데 그 물은 가만히 정지하고 자냐 계속 움직여. 움직이다 보니까 물이 막 이동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침식, 운반, 퇴적 다 일어나. 근데 바다 속은 아무래도 물살이 약해. 이게 센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그 퇴적돼, 퇴적. 그래서 저 퇴적물을 가지고 와서 쌓이는 퇴적이 돼. 퇴적되는데 해령에서 가까운 쪽은 퇴적층의 두께가 얇고 그리고 해령에서 먼 쪽은 퇴적층 두께가 더 두꺼운 거야. 왜? 그러면 뻔하지만 일부러 바닷물이 해안 쪽은 일부러 퇴적물을 좀 적게 가져오고 그리고 먼 쪽은 퇴적물을 많이 가져오고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같은 양을 가지고 올 때 해안에서 가까운 곳은 해봤자 암석이 나올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야. 나이가 어린 암석이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이는 그 시간이 별로 없어. 그리고 해안에서 거리가 멀수록 암석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되나?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암석의 나이 또는 퇴적물 두께가 더 두껍게 만들어 준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해적 확장한다. 그죠? 알게 돼요. 일단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해령부터 거리에 대한 퇴적물의 두께 또는 그 암석 나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증가합니다. 그죠? 다음부터 보면은 그 우리 지구는 동그래. 그래서 지구는 그 2D가 아니고 3D. 3D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간에 판 이동한 속력이 서로 다르게 돼. 다르다 보니까 변한 단체 또한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그란 지구는 가만히 그 땅덩이 가만히 정지한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데 해가 더 확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또 있었어요. 이거 잡아봐 그림. 다시 말하면 그 땅이 이동하는 속력이 되게 느리다. 그래서 갑자기 뭐 실험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어 이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뭐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거? 말이 다 있는데 지구의 어떤 이런 현상을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측정해서 하기는 힘들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나오는 결과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합니다. 어디 보니까 그 지진이 근원지 다시 해보면 그 진원이 점점 더 깊어져.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고 있대. 이렇게 진원이 점점 더 그렇게 깊어지는 그 지역 이름은 우리 말할 때 베니오프대. 그래, 베니오프대. 이렇게 베니오프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이쪽 판이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는 햇빛 좀 빨리 들어가는 거. 그래서 바다 속에서 해령 쪽은 판이 생성되고 또 해구 쪽, 해구 이쪽은 판이 소멸되고 하는 거. 그래서 베니오프대 나오게 돼.
아니 그 계속 만들어지기만 하고 소멸되는 게 없다라면 말이 안 맞지. 이렇게 베니오프트 발견 통해서 그 해구 쪽에는 산이 없어진다. 땅이 없어진다. 라는 것이 나오게 돼. 너 통해서 이제 해적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도가 한 1920년대야. 그래서 1920년대를 비교하면 그 많은 그 과학적 기술이 더 발달한 거지. 또 이렇게 너 측정할 수 있는 거. 그죠? 해가지고 이제 그죠? 자, A 프라임인데 모습인데 그 깊이 따른 그 진원 깊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판이 이렇게 돼. 지금 이거 빨리 들어가는 거. 자, 이 모습이야. 됐나? 그리고 여기서 삐삐 프라임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 거니까는 모습은 이렇게 판이 들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잘 그리면은 그냥 너무 이제 막 그렸는데 자, 근데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여기는 어느 판 위에서 발생하냐면 대륙판, 그 얇은 쪽, 그 밀도가 적은 판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밀도가 큰 판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잘 보면 여기서부터 진짜 일어나. 여기는 해봤자 딱히 없다니까. 여기는 지금 빨리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되나? 오케이? 지금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그 이쪽 밀도가 적은 판 위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아무튼 밀도가 적은 판 아래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밀도가 큰 판 위에서 큰 판 아래에서 지진 발생하는 보단 밀도가 적은 판 아래에서 지진 발생한다. 오케이? 말 좀 잘 봐야 돼.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어디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인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돼. 여기서는 A 프라임 쪽에서 A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고 여기는 B에서 B 프라임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야. 됐나? 오케이? 넘어간다.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 판 구조론. 우리가 보면 나왔습니다. 판 구조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대립 동사 그리고 멘트 대립선 그리고 해적 합작선 그 다음에 판 구조로 나오게 돼. 저런 그 역사적 흐름 통해서 이제 판 구조 나오는데 판 구조의 경우는 지금 약 10여개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 겉에가 약 10여개 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판 구조론이다. 됐죠? 그리고 판이라고 해서 너희가 그걸 때 배웠는데 판은 지각 더하기 랜드 최상부. 그래서 암수권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판이야. 그래서 두께 약 그 100km 정도 되는 그 부분이고 암수권이고 그 아래 부분은 얘는 연약권. 그죠? 말 그대로 연약한 부분이고 그 연약권에서 대륙, 멘트 대륙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연약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판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 그래서 판 스스로 간다기보단 판 밑에 있는 연약권이 움직이니까 연약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위 판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 됐나? 되게 뻔한 거예요. 쉬워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제 판에 대한 건데 판은 뭐냐? 그죠? 그리고 뭐 딱히 없으니까 쉬워요. 지각 플러스 멘탈 최상부. 우리 그 아래에 보면 그 똑같이 멘탈이지만 여기는 이제 그 연역관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각 보면 총 두 가지 종류. 어떤 거냐면 대륙 지각 그리고 해양 지각. 그래서 대륙 지각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 육지에 있는 땅이고. 그리고 육지이다 보니까 산소 있고 더 두꺼워요. 좀 많이 올라온 것만큼 밑으로 많이 더 내려간다. 그리고 해양 지각은 바다에 있는 그 땅이고 하다 보니까 대륙 지각과 비교하면 별로 안 두꺼워. 그래서 위로 많이 안 올라가니까 아래도 또 많이 안 내려가는 거.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지각 좀 밑에 좀 멘틀인데 멘틀 최상부 쪽 그쪽은 일단 아직도 암석권. 그래서 멘틀 최상부랑 그리고 지각 합치면 95판이다. 깊이 넣어줘. 잘 보여요. 이것이 이제 지각이고 아래가 멘틀인데 멘틀을 우리가 말할 때 유도성 있는 고체다. 뭐라죠? 사실 유도성은 이 판 경우는 없는 거다. 암석권 경우는
그 멘틀도 포함되어 있지만, 되나? 포함되어 있지만, 얘는 그 어떤 유동성 있는 고체는 아니야. 되나? 그 밑에 있는 그 연역관 이쪽이 유동성 있는 고체다. 해주면 돼. 그러니까 좀 플러스 알파를 좀 해주면 이거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름. 예. 지각과 멘틀 경계면 이름. 얘 뭐게? 이름 뭐게? 이것이 이름 뭐냐? 이것이 이름이 모호면 불 내분하면 모호르 비치치 불려서면 오케이? 여기서 모으면 그래서 모으면은 판이 경계는 아니다. 판이 경계는 아니고 멘틀과 지각이 경계되는 것이 모으면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말하자면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 추상보다 이것이 판이다. 그렇죠? 그리고 판이 종류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해양판과 대륙판인데 해양판은 그 해양 지각 플러스 멘틀 진짜 안 되겠다. 해양판 얘는 해양 지각 해양 지각 플러스 멘틀 최상부 멘틀 오케이? 이것이 해양판이고 다음에 대륙판 얘는 자 대륙지각 배지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 최상부 멘틀 오케이? 근데 참고로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성분 보면은 해양판이 주로 협조 그 해양지각 그 얘는 현무암질이야. 그래서 현무암질 하면 되고 그리고 대륙판에는 화강암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그 암석인데 현무암 색깔이 어때? 어두워요. 화강 색깔 밝다. 그 암석에서 보면 다 똑같은 그 진영학과 환경사 아니야? 그래서 일단 암석의 색깔도 어두울수록 주로 이제 그 금속 원소, 다시 말하면 이제 철과 마그네슘 그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밝은색 그 암석에 비하면 좀 더 무거워. 그 말 뭐냐면 밀도가 좀 더 큰 거야. 그래서 서로가 비교하면 이 밀도가 약 4.0? 4.0g/ml 되고 그럴 때 얘는 밀도가 약 2.7 2.7g/ml 된다. 서로 밀도 달라. 이것도 밀도 크고 밀도 작지? 두께로는 더 두껍고 더 얇어. 하지만 밀도를 보면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다. 서로를 만났을 때 늘 그렇지만 무거워서 아래 그리고 가벼워 위에. 해양판이 밑에 그리고 대륙판이 위에 있는 거야. 늘 그래. 뭐 한대요. 두께 밀도인데 특히 뭐 밀도에 대한 그 수치는 좀 더 알면 좋아. 나중에 그 고3 때 주과 수학 그때 또 다시 또 하는데 뭐 지금 약간 상식을 안 돼, 상식. 그리고 연합관이 그 두께가 그 4km 정도 되는 그것이고 연합관이다. 그래서 판이 왜 이동하냐? 그죠? 멘틀이 움직이니까. 뭐야? 멘틀 데려가니까. 그래서 멘틀 데려갈 때 보면 당연히 멘틀이 올라가는 이 판은 멘틀이 쭉 올라가다 퍼지죠? 퍼지니까 얘는 판이 있으면 판이 다 이동한다고. 달라져. 이게 뭐야? 발산형 경계. 발산형. 그리고 멘틀이 내려가는 위에는 판 경우는 이렇게 모아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위에는 그 땅이 있으면 만나서 찌부대. 이게 뭐야? 수렴형. 그래서 멘틀이 그 올라가는 데는 발산형 경계고 그리고 멘틀이 그 내려가는 위에 있는 그 판에는 수렴형 경계다. 그렇죠? 기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판이 이동하는 것은 멘틀 내려가. 그렇죠? 그래서 나옵니다. 또 대립에서 뭐 배너 멘틀에서 해야 회차대 그리고 판 구조까지. 근데 사람 구조 몰라야 돼요. 그게 나옵니다. 이게. 질문.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진도반이 운동합니다. 그래서 개념학의 문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 분석도 하고 해가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고지하기 다 풀어야 돼요. 풀어와야 돼. 그래서 고지하기에 대한 건데 내가 약간 좀 심오하면 좀 쉬워. 이거 잘 본대요. 그 나침반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다음에 설명하도록 합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 편.